네, 아침에 마시는 건강한 음료 한 잔처럼 오늘도 건강한 주식 스토리 전해드리는 모닝주스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메리츠증권 김우식 부장, 리서치아님의 최성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월요일 모닝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9월의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지난 시장부터 좀 복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네. 부장님이 먼저 이제 수급과 관련돼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저희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단기 저점을 찍고 2주째 이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좀 우려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하락장에서 개인들의 투매가 염려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최근 지수가 상승하면서 개인의 물량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인 점인 것 같습니다. 금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려감은 좀 있긴 하지만 예고돼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런 충격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히려 반대로 극적인 타결이 있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반응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예측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전략이 더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최성원 대표께서도 지난주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한 가운데 바이오 업종과 엔터 업종, 또 화장품 업종, 조선 업종들을 좀 강하게 이끌어주는 시장이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부과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일단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은 좀 미미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분과 함께 지난 시장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이번 주 시장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이번 주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일정이 좀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이번 주 5일에 그 대북 특사단을 이제 파견하게 되는데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되면서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한 그런 조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사단 파견을 통해서 개성공단 내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라든지 경의선 철도 그리고 도로 연결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고요. 9일에는 또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에 맞춰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참석 여부도 좀 관전해야 될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일정이 좀 빼곡한 상황에서 남북 회담까지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증시에 좀 훈풍으로 작용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이슈는 저희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것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그 스타벅스 등 커피숍에 이제 가게 되면 매장 내에서 일회용 용기들을 못 사게 이제 금지됐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GS25 같은 편의점 업계에서는 도시락 용기를 최근에 자연 분해가 가능한 용기로 바꾸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정부의 그 규제 정책이 강화가 되면서 친환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그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름의 일부가 이제 바이오 디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0.5% 의무 탑재 비율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3%까지 바이오 디젤의 그런 의무 혼합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5%에서 7%까지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당히 성장성이 높은 분야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올해 이 바이오 디젤 혼합 비율이 3%, 그러니까 2.5%에서 3%로 증가를 했는데 이 상향 개정되면서 국내 바이오 디젤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와 관련된 이제 상장 업체가 SK케미칼, JC케미칼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요. 해당 업체들이 이제 바이오 디젤을 생산을 할 때 폐식용유라든지 팜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추출물을 가지고 이제 원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부산물 중에 이제 글리세린이라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이 글리세린이 원래는 화장품 원료로 쓰이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 자연 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인기가 있는 그 아동용 왕구 그 액체 괴물이라고 하는 슬라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원재료로 지금 쓰이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로 9월 5일에 이 대북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데 주요 이슈로 좀 주목을 해보고요. 또 환경 규제가 최근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틈새 시장, 틈새 종목을 공략을 해보자고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이슈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최성환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예, 저는 전 사업 부분이 친환경과 연관돼 있는 업체 JC케미칼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시면 바이오 연료 부분이 이제 85.5% 정도가 차지를 합니다.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가 3대1 정도의 비율로 지금 매출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바이오 디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혼합 비율이 올해서부터 2.5%에서 3%로 상향되면서 국내 바이오 디젤 시장 전체가 22%가량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상당히 성장되는 게 확실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이오 중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용 원료로 사용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 3020을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수요량이 확실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의 설비 증설을 위해서 지난해에 318억 정도를 책정을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가총액의 한 46%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대규모 투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팜농장 관련된 매출이 한 11%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인도네시아의 여의도의 30배 정도 크기에 되는 네. 팜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팜나무라고 하는 게 원래 한 3년 정도 그 열매를 맺기까지 수확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금 한 7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골든에이지라고 하는 수확량들이 폭발하는 시기에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BEP 정도 수준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해당 부분에서 성장성이 내년도부터 확실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물 매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글리세린이 상당히 바이오 분야에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추가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 성장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앞으로 좀 재평가가 유망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이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친환경 업체들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JC케미칼 친환경 업체로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관심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장 전략과 오늘장 주스맛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전략과 주스맛 준비하셨어요? 네, 이번 주에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변비 해소에 네. 도움이 되는 푸른 주스로 좀 그렇군요. 정해봤는데요. 네. 9월 5일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대북 특사단 파견이 예정이 되어 있고 6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는 또 그 북한에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금 상당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이렇게 한쪽 방향에 치우쳐서 예상하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점들 감안하셔서 본인의 종목들만 좀 안 오른다고 또 이렇게 기다리시고 이러시기보다는 네. 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이렇게 좀 이동하시는 그런 전략들도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국내외 민감한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시장 흐름에 따라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주셨습니다. 자, 모닝주스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